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경찰들 기조는요, 어제랑 조금 더 달라졌고, 지금 오늘은 특이한 게 가운데다 저 꽃가루를 세워놓고 그 가운데를 그러니까 중앙선이죠. 그 선을 지금 교통경찰들이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대자들을 지금 못 나오게 중앙선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놨던 저 책상도 오늘 지금 놓지 못하게 지금 기조를 세우고 있어서 우리 대변인이 지금 사수한다고 해서 이렇게 잡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 집회가 그 노동당 대선 후보 이백윤 후보가 와가지고 그 요새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요즘 계속 그 저희가 바뀌고 있네요. 오늘은 그 김선명 교무님이 한 2달 반 정도 만에 여기 소성리를 찾으셨고요. 영광가수 교무님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소리? 하나, 둘, 소리 좀만 더. 아니, 마이크 좀 더. 하나, 둘, 네, 좋습니다. 배기현 후보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이제 종교 행사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 경찰 여러분, 조금 옆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교 기도회 시작하려고 하고, 밖에 계신 분들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기도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 오늘 서울에서 정말 많이 노동당 이대결 대선 후보를 비롯해서 서울에서 동지들 많이 와주셨고요. 부산에서도 동지들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죠? 저희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작 전에 좀 인물의 행진곡 부르고 우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인물의 행진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사람도 많고 한데 힘 좀 나지요. 그래서 같이 한번 힘차게 같이 보읍시다. 네, 그거 하나 읽어볼까요?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불법사드 철거하라. 조성리 평화 파괴하는 국방부도 철수해라. 기지공사 중단하고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가고 평화하라. 네, 86차. 예, 저희 오늘 일본 도쿄TV에서 지금 오셨습니다. 멀리 우리 섬나라 동지분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도와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함께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불법사드 철거해라. 조성리 평화 파괴하는 국방부도 철수해라. 오늘은 그 일본의 도쿄TV에서도 지금 저희들 이 사드 촬영을 지금 취재를 하러 왔네요. 네. 일본 도쿄TV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기 시작하러 와요. 네, 반갑습니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제가 작년에 소송리를 떠나서 해가 지나서 왔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네, 2달 꼭 안 지났습니다.
건강하셨죠?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서만 늘 이렇게 함께 하면서도 아쉽고 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좀 터져가시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정례적으로 올 수 있던 은혜를 또 다시 받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 시작했던 방식대로 제 방식대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종설의 마음을 좀 모으겠습니다. 이곳 소성리를 기억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함께하는 원불교 평화행동 우리 회원들이 날마다 올리는 한 줄 평화기도로 오늘 기도회 시작합니다. 대구에서 진밭에 평화지킴이로 정례적으로 오시는 김용원님의 기도문입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차가움이 물러나고 따스함이 온 산하대지를 감싸는 생명의 계절 희망의 때를 맞이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는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참고 견디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열정이 있기에 수년째 불법사드 철거를 염원하며 불의한 공권력에 맞서 평화를 외치고 있나이다. 부디 소성리와 김천 주민들은 물론 전국 각처의 수많은 평화 행동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로 평화의지가 샘솟게 하셔서 반드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가 나눠드렸던 그 악보가 하나 있는데 다 잊으셨을 것 같고 제가 여는 노래로 평화를 외치세 제 마음대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작곡가가 보면 그것이 아닌데 할 텐데 소성리에서는 그것이 됩니다. 종이 아닌 꽃을 드세 종이 아닌 촛불 드세 무기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는 평화를 부르네. 정산스승님 정산스승님 평화로 하나 되라 하셨지. 정산스승님 정산스승님 상생으로 공존하라 하셨지. 무기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는 평화를 부르네. 무기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는 평화를 부르네. 구호가 있습니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불법사드 철거하라. 불법봉사 중단하라. 사드가야 평화온다. 사드가야 평화온다. 무기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는 평화를 부르네.
영어를 부르네. 평화의 마음으로 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계하심경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계하심경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계하심경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계하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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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기도문 함께 올리겠습니다. 두 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님,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평화를 외쳐온 지 7년. 이제는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린 곳에서 자신과 우리 평화를 위해 오늘도 담대히 한 걸음 내딛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평화 시민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몸과 마음을 바르려하고 불법 사드 철거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로운 법신불 사부님, 소태산 대종사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비롯된 문명 위기의 시대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었고, 이곳 소성리에서 나신 정산종사는 삼동윤리로 상생과 평화 하나의 세계를 염원하셨으니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실천할 것을 소원합니다. 한반도의 분단 체제 끝을 알리는 종전선언을 다시 눈앞에 두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전쟁의 위기 속에 스스로 평화를 만들었다 말하지만 그 평화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평화 시민들의 눈물과 울분으로 써진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77년 전쟁의 끝을 알리는 종전선언은 분단을 명분으로 국민을 짓밟으며 진행되고 있는 불법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이 중단되고 배치 철회가 함께 되어야 진정한 종전선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문재인 정부의 말잔치가 아닌 진정한 전쟁의 끝이 될 수 있도록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법신불 사원님, 종합군사력 세계유기, 첨단 방산 제품 수출 확대를 자랑하면서도 미국의 무기를 대한민국에 배치시키기 위해 소성리에 수십 번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끌어내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무기로는 평화를 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평화가 아닌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서게 하소서. 또한 모든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임을 깨달아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 문명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하시며
일체 만물을 부처로 모시고 받들어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법신부의 사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소성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소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함께 사배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영주 7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주 전제연계하심정 만사여이하심동 전제여와 동일체 아여 전제동심정 전제연계하심정 만사여이하심동 전제여와 동일체 아여 전제동심정 전제연계하심정 만사여이하심동 전제여와 동일체하여 전제동심정 전제연계하심정 만사여이하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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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여와 동일체하여 전제동심정. 법문을 봉독합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28. 말씀하시기를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요구하는 요구는 하면서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구원의 실행이 없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4가지 큰 은혜를 발견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고운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참다운 세계 평화의 길을 터놓으셨나니라. 29.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광대하다 함은 마음에 막힘이 없는 것을 이름이니 마음이 등에 편착이 없고 국경에 국한이 없고 순역에 집착이 없고 고락에 잡힘이 없으면 곧 심령이 광대하다 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청하를 구제할 큰 법은 유용한 지역의 한계와 무용한 마음의 한계가 함께 툭 트이어 사통 오달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상은 정산용서법어 제13 도움편 28, 29장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회를 좀 짧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똑같이 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또 이 불법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정당한 이 평화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이길 것이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명료하고 단순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고 또 고통스러울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있는 함께하는 분들이 깨어있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 현장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누가 쓰게 만들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마스크를 쓰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결과죠. 그것을 만든 그 원인은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괴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들의 영역을 지키지 못하고 침범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이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숙주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숙주가 사는 곳을 우리 인간이 침범해서 그 숙주를 통해서 우리 인간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어왔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이 인간의 욕심이 무한한 확장을 통해서 그런 어떤 생태적인 질서 자체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백신 이야기합니다. 백신은 결국은 이 바이러스를 이제 없애는 것인데 그 백신 자체가 바이러스를 현상적으로는 없앨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영원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화학적인 백신은 의료계에서 만드는 백신으로는 항상 그 바이러스 뒤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게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화학적 백신이 아닌 좀 더 나은 방법은 무엇가 있을까? 우리 최재천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동의가 되는 게 있어요. 화학적 백신 외에 더 현명한 방법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는 자기 스스로 걸어서 다른 사람에게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숙주라고 하는 이 매개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 백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리두기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들에게 그 양성 반응을 나타낸 사람이 이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 그래서 뭐 거리를 우리가 2m 이상 떨어져라. 이렇게 해서 이제 행동 백신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밥을 안 먹을 수가 없고 또 같이 생활을 안 할 수가 없고 이것이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 그렇게 거리두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바이러스는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현명한 그 방법은 무엇이냐? 생태 백신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뭐 진화생물학자니까 그러겠지만 결국은 20세기 초에 우리 인간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과학자들의 이 데이터에 의하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인류가 전 세계 이 지표면에 전 세계 약 14% 정도에서 우리 인간이 살았답니다. 근데 20세기가 지나가는 근 100여 년 동안에 전 세계 지표면에 약 70% 인간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 남극, 북극, 뭐 히말라야나 뭐 사막이나 이런 어떤 극한 극지를 빼고 전 땅덩어리에 인간이 들어가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끊임없이 그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개발하고 파헤치는 이러한 작업들을 우리 인간이 함으로 인해서 그런 생태적인 이 질서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엄청난 지금 요즘 뭐 탄소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200년 동안의 산업혁명에 의해서 지구는 점점점 더워지고 있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구 생태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 뭐 박수에서 그랬다, 천상갑에서 그랬다, 요즘은 또 다른 뭐 너구리에서 그랬다. 아무튼 이런 어떤 동물들이 지금 그 화살을 맞고 있는데 결국은 그 동물들도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것을 먹으려고 그랬고 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저 열대 지방에 살던 그 많은 박쥐들이
점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또 그런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우리 인간의 파괴행위로 인해서 그런 거리두기가, 생태적인 질서 자체가 무너져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넘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는 의학자들이 백신 개발할 거야. 그러면 우리 올가을에는 이제 마스크 벗고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 고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사스나 메르스도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예전에는 10년, 5년, 4년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이제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이래. 이제 뭐 요즘 뭐라 그러니까 호확진자 돼도 정부에서 관리도 안 합니다. 4일 동안 쉬었다가 그냥 출근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스텔스 오미크론도 이야기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 코로나 예측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도 돈 벌겠죠. 또 그렇게 투자해서. 코로나 19보다 더 센 놈이 온다. 지금 이야기 또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건 그렇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이 사드입니다. 저 절대 권력을 놓지 않는 이 제국주의적인 그 세계 패권의 지위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저 절대 강국에 의해서 우리 세계 이 모든 나라의 그 주권이 침탈당하고 있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어떤 비겁한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면 살 수 있겠구나 해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그 우산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맹이 원한 동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서로 짭짭이 된 동맹끼리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게 어떤 강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저 동맹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렇게 겁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온당한 정치 지도자의 말이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강력한 백신, 강력한 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위상을, 주권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저 유정자들의 그 거짓말을 우리가 분쇄시켜야 됩니다. 화학 백신은 늘 그 뒷공문만 쫓아다닌다는 이야기죠. 저 사드로 평화를 절대로 구할 수 없다는 건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저 사드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창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저건 방패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모순이라는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위대한 창입니다. 방패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사드가 그 이야기하고 있죠.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방패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창을 만들겠죠. 이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쟁의 역사가 되는 그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산용사님 말씀을 우리들의 존재의 근원에 있어서 저 사람은 내가 짓밟고 극복하고 눌러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재정립하지 않으면 평화는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산용사님께서 삼동률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계 모든 인류가, 모든 인류를 넘어서 모든 생명이 서로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 고리가 하나 딱 끊어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생태계 피라미드를 배웠습니다. 맨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그 밑에 피라미드 구조상에서 저 밑에는 어떤 생물이 있겠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저 독사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서 독사를 싹 끄집어내면 우리 인간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모든 세계 인류가, 모든 국가가, 모든 민족이 결국은 한 형제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민족만을 위해서, 자기 국가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 생태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불공정한, 불공평한, 부정의한 모습에 이곳에 있는 우리 평화 시민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절대로 강력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로 건설된다라고 하는 이 위정자들의 거짓말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는데 저 사람이 손에 몽둥이를 들었으면 나는 칼을 들려고 할 것이고, 내가 칼을 들면 저 사람은 총을 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이 질서를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간에 힘을 합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를 드러내고 서로 간의 신뢰를 거기에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세계 평화는 시작이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는 이 한겨울보다 이런 꽃샘추위가 더 힘듭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우리들의 이 평화가, 이 노래가 더 크게 소송리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서 저 세상에, 온 세상에 울려 퍼져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구한문을 치겠습니다. 무기로 평화를 구하지 말라. 무기로 평화를 구하지 말라. 사드가야 평화운다. 사드가야 평화운다. 다음 분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죠? 네. 올해 참외농사 작황도 좀 알려주시고요. 네, 순서가 아닌데. 어떤 멀리서 오늘 예선 일정도 바쁘실 텐데 기꺼이 저희 소송리에 함께 해주신 노동당 동지들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소송리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지켜야 될 대한민국 영토 소송리입니다. 소송리에 태어나신 우리 동지들, 우리 재영이 동지, 우리 참새 장선배님, 이 추운 날 투쟁하라고 쉬지도 않고 땔감 준비하고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소송리에 태어난 게 죄가 아닐지언데 이분들 말 없는 북받침으로 굴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따뜻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밤낮제로 땔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리에 말없이 또 투쟁하고 있는 분들, 우리 지킴이들, 짱돌, 명재, 댕장로, 이 세 분들은 유엔이 보낸, 아니 하늘이 보낸 천사올시다. 그 어떤 정치 지도자들보다 더 숭고하고 거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학자가
어떤 달변으로 이론을 만들더라도 이분들보다도 더 숭고할 수 없습니다. 약한 고리에 힘을 주고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움을 주는 이분들이야말로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고 얼굴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소송이로 매기로 한 이 평화의 투쟁을 결코 중단하지 맙시다. 개새끼들 어제 10시까지 토론 실컷 해놓고 오늘 아침에 되니 단일화한다고 잡아들 개새끼들 확시발로 믹서기에 갈아가 좀 잡아요. 이 개새끼들 물고기다 물고기. 이거 국민들 우롱한 게 아니고 이 새끼들은 아니 글마들 믹서기에 갈아가 가까이 뿌리면 물고기도 안 무.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어째다가 아까 우리 교무님 말씀 맞잖아. 글마들이 존재할 수 있는 생태계를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아파트 뭐 100억짜리 갖고 있는 새끼들 서울이 만닥하네. 촌에는 집 내놔도 팔리지도 않아. 이런 불평등을 다 알면서도 그 새끼들은 자, 뭐 이건 사드 얘기하다 말고 엉뚱한 얘기가 하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 덕에 미국의 바이든 주가가 올라가고 미국의 러시아의 푸틴은 곧 실감할 것 같아요. 하루에 전쟁 수행 비용이 러시아 전체 국방 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24조가 들어간대요. 러시아 국방비 전체 예산이 1년에 58조입니다. 하루에 24조를 까여보니까 전쟁 이탈하고 나면 국방비가 없어. 그마들이 우크라이나를 10대에 집어삼키면은 속된 말로 우크라이나한테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걸로 푸틴의 지지를 만회할 수 있는데 국제사회가 만만한 게 아니야. 또 미국은 뭡니까? 저거 나라는 피도 한 게 안 흘려. 기축통화국이라는 이 지위를 갖고 강자의 패권이라는 지위를 갖고 저가 말하는 동맹들한테 신호를 보내서 대외에 동참하게 함으로 해서 저거 나라의 모든 투자를 유인함으로 해서 바이든만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고 미국만 더 전 세계의 땀을 전 세계 노동자들의 땀과 피를 미국이 손쉽게 가져가는 소위 소득의 이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저 위원장은 그걸 생각합니다.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는 것은 우크라이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순수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탱크에 앞장서서 탱크에 맞서 싸우는 그 다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동기들, 이 한반도의 전쟁이 나면은 싸울 수 있는 자 누굽니까? 그 개새끼들, 기득권 새끼들 아닙니다. 강남에 있는 새끼들은 절대 아닙니다. 다 도망갔더니 저 아들, 딸들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해외로 다 도망갑니다. 오롯이 우리 민중들만이 한반도를 지키는 정말 평소에는 핍박받고 평소에는 차별받는 우리들이 결국은 우리 이 안보의 최전선임을 우리는 너무나 다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동아 경영이 그랬고 이미 내년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주권이니 사드가 동맹이니 있다고 얘기하는 그 개새끼들은 정말 처단돼야 될 대상입니다. 동지들, 대통령이 어느 놈이 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노동당에서 모처를 모셨으니 노동당 이백현 대표가 얘기를 바랍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송일을 잃지 않고 찾아주는 그분들이야말로 진심이고 정이고 우리의 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 오십시오. 그리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소송리를 지킴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대한민국의 평화를 기필코 달성하고 말겠습니다. 이번 대선 토론 때 그나마 작지 않은 성과가 우리 소송리에서 있다고 저는 자평합니다. 물론 반의 수몽이었습니다. 사드의 나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덜 찬 사람들이 방송에서 얘기해줬습니다.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평택에서 저거 땅에는 소속 사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만으로도 사드의 위해성에 대해서 사드가 절대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렸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동지들? 다만 우리가 좀 더 확실히 했다면 의석은 윤석열이는 안 나왔을 텐데 하는 그 많은 얘기해도 몰라. 그 많은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거 속전 과외를 배워서 어른하게 잘 모를 것 같아. 그러려면 40년 넘게 하다가 나와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혹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 소송이 전투 대열도 단단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사드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이 국회 답변 도중에 사드를 SM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믿음, 우리의 추정이 가열되고 놓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사드는 뽑혀나간다. 전력화하는데 한 5년 걸린대요. 실전 배치하다 7년 걸린 것 같습니다. 한 7년 안에는 이 연장 말에 의해서, 규모에 의해서, 주설에 의해서 사드가 뽑혀나간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드는 미국의 전략 자산에 불과하지 절대로 평화를 담보해주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위에 널리 알려서 이 소송리가 여롭지 않고 소송리가 한번더 평화의 최전선에서 묵묵하게 싸우는 그 결심이 오는 날 그날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경일 회장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원래 오늘 발언이 아닌데 제가 착각했어요. 갑자기 불러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찬 발언을 해주신 이경일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 다음은 우리 이경일 회장님께서 간절히 구호를 외쳐주셨던 우리 이백윤 후보님 앞으로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생겼어요. 동지들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노동당 동지들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노동당뿐만 아니고 좌파 현장 결집 우리 대표분도 오셨고, 그리고 노동전선 대표분하고, 그리고 노동전선 그 회원 동지들도 오셨고, 대구민주행동 동지들, 그 다음에 쌍용자동차 동지들, 그리고 서울에서 전국에서 사회주의 좌파 활동을 수십 년째 하고 계신 많은 선배 동지들도 이 자리에 같이 계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께 TBS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면서 사전 질문지로 이런 질문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내릴 명령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질문이라 다른 이제 당원 동지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재밌는 답변이 있었더랬습니다. 국회를 해체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용을 재구속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위험 요소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기후위기라고 생각했어요. 인류가 공멸에 처할 수밖에 없는 공멸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는 생각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쟁 위협에 대해서는 며칠 전까지도 사실은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인데 뭐 경제적으로 다들 국가마다 얽혀있고, 그리고 경제전쟁은 있을 수 있어도 군사적인 전쟁 이런 건 사실은 이제는 좀 멀리
멀리 간 얘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그 노동당 기호 7번 이백윤의 공약 주요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공약이 있었는데 이 공약을 만든 것이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아니고 동북아 평화체제 이렇게 공약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땅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이 양국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업은 나토의 동진 정책 확장 전략이 있었던 것이고 그에 반해서 러시아는 자기의 지배력을 잃고 싶지 않았던 그 욕심과 욕심,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땅덩어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동북아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과 그리고 미국이 서로 자신의 영향력들을 확대하고 그것을 펼쳐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도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동북아 전체의 문제다라고 하는 점들을 저희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는 사실 북핵을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북핵 억제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 패권 전략을 저쪽 북쪽에서는 이 나토를 등에 업은 동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 이쪽에서는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문제, 특히 그리고 사드를 배치해서 이 중국을 견제하고 감시하려고 하는 전략이 그 안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사드 문제는 우리 평화 체제를 수호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드를 이 땅에서 뿌리 뽑고 물 쫓아내게 만드는 것과 그리고 평화를 지상 최대의 가치로 추구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저는 이 둘이 아주 큰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 많은 동지들이 이 자리에 또 그동안 수없이 많이 하시기도 하셨고 오늘도 새벽바람 맞으면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를 쫓아내고 평화를 이 땅에 계속 만들어내고 심어내는 것 그것이 인류의 가치라고 하는 점들을 계속 함께 운동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지들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여. 우리는 사드 빼는 게 제일 중요하여. 네, 우리 아까 불렀던 노래를 우리 가수에게 한번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저희는 악보를 못 읽어서 맘대로 불렀는데 제대로 된 가수가 한번 불러주시겠습니다. 향이 꽃을 드세 맞아요? 이게 맞아요? 꽃을 드세 종이 아닌 꽃을 드세 종이 아닌 꽃을 드세 종이 아닌 꽃 촛불 드세 우리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를 부르네 정산 스승님 정화로 하나 내가 하셨지 정산 스승님 방생으로 공조 내가 하셨지 우리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를 부르네 부르고 평화를 부르네
정산스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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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로 하나 되라 하셨지 정산스승님 정산스승님 강생으로 공존 되라 하셨지 무기를 부르고 정화는 정화를 부르네 무기를 부르고 정화는 정화를 부르네 사드말고 정화 네, 이렇게입니다. 사드 말고 평화 사드 말고 평화 선지수호 선지수호 무기를 부르고 정화는 정화를 부르네 무기를 부르고 정화는 정화를 부르네. 가수가 부르니까 다르네요, 그죠? 네. 우리 함께하는 오늘 발언으로 우리 김천 일제기의 박성민 자문위원 모시겠습니다. 나이다 날라가네 막. 오래간만에 선명교문이 오시니까 좋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뒤에서 주민들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경찰이 안 깔리니까 정말 좋다 얘기하던데요. 네. 선거 기간 동안 노동당 계속 오시죠. 아침에. 우리 아침에 정말 힘들어요. 일단 경찰이 안 깔리니까 공기가 다르네. 방송 안 하고 분들이 우크라이나 얘기를 해달라고 몇 번 그랬었는데 뭐 일주일 딱 남은 대선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35번 35년 동안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대선 중에 이번 대선이 최악이에요. 후보자 유력한 후보자 둘만 그냥 보더라도 후보자가 일단 자질이 없고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것만 해도 짜증나는데 부인들도 지랄들이네. 네? 세상에 이런 대선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게 적어도 지난 시기 우리가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 싸웠던 그 싸움의 크기가 크고 무거운데 오늘 지금 사회주의 노동당의 이백윤 후보가 오는 바람에 저희 수성리에 지금 경찰이 안 깔렸고요. 경찰이 안 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12대 차량이 와 있고 근데 이제 그 경찰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그 신경 쓰여야 하는 방송차가 지금 방송을 한 번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이백윤 후보 그 선거 유세로 지금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송도 하지 않고 경찰들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들 좋다고도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좀 생소하다 이런 그 반응을 좀 보이고 계시네요. 척결 단장 김진태 비리 투성이 아니에요. 예? 거기에다가 우리가 입국한 한관도 공문으로 돼 있는데 건사요. 박정희가 대타를 일으키고 18년 철권 통치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30년 군부독재를 우리가 겪었는데 얘들이 혹시라도 집권하게 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피로 쌓아온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 땅 여기까지 우리가 밀고 왔던 이 민주주의 역사가 모두 후퇴할 것 같은 이런 큰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이 부유한 권력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집단이 두 개 있죠. 경찰 얘들은 안 돼요. 1897년에 근대경찰 처음 생기고 난 다음에 일본이 이 땅을 감정했을 때 조선 총독부 밑에서 일본이 일제 치하에서 조선을 강점했던 그 모든 악행을 경찰이 조선 총독부 아래서 진행했어요. 그 세세한 역사는 책략.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하나된 조국 통일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민중의 염원을 미군정이
나갔죠. 그때 경찰 미군정 소속으로 돼서 미군정에 복무했어요. 그 다음에 분단의 기초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저열하고 천박한 자본주의 시대를 거치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저지른 이 악행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일반 국민과 다른 그런 권력을, 부여된 권력을 국민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던 검찰, 검사들, 이런 권력이 세상을 이제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우려가 이번 대선에 너무나 크죠.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붙인 구호가 뭔지 아시죠? 국민이 키웠답디다잉. 난 키워본 적이 없는데, 저런 아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국민이 키웠대요. 근데 사실은 누구 얘기처럼 문재인이 키운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편 들어요. 2016년, 17년 대한민국의 2,300만 국민이 23번의 집회를 통해서 권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촛불혁명이라고도 불렸던 그런 좋은 집권 기반에서 권력을 갖게 된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돌아보면 희망 고문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권력이 집권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까? 그동안 싸워왔던 이 수성리만 해도 평화를 위해서 싸워왔던 지난 7년째의 이 싸움이 어떻게 될까? 그런 자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이른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누려왔던 이런 놈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될까? 수성리 싸움에 지난 7년 동안 결합해왔던 아사히 동지들 문자로 해고당하고 지금 8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에 대한, 그래서 이것에 저항하고 싸우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알까? 평생을 이동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이 아픔을 알까? 차별로 지배해온 여성들이 받고 있는 이 억압을 알까? 쪽방에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삶을 죽어가는 이 서민들의 이 아픔을 알까? 자본의 이익에 충실해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 자본을 위한 이 권력이 노동자 민중의 이 삶을, 그 아픔을 알까? 아까 이백연 후보도 그 공약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추구하고 원하고 그런 것들이 실현되는 그런 대선이어야 하고 그런 새로운 정치 권력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TV 토론 보셨죠? 성인지 예산하고 페미니즘도 뭔지 모르는 이런 놈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같기다. 답답하기가 이럴 데 없는데, 아까 잠깐 얘기 꺼냈던 문재인 얘기, 마지막 얘기 한 번 더 하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촛불혁명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혁명이라고 생각하세요? 2016년, 17년이 혁명이다, 촛불. 맞습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징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권력도 스스로 권력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노동자 민중이. 그 과정에 피를 흘리고 사람이 죽고 다치기도 합니다. 즉, 정상적인 선거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바꾸는 건 인류 역사상 전 세계에서도 대단히 어렵다고 이야기해온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요, 혁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뀌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해당 시기에 싸웠던 노동자 민중의 요구가 실현될 때 그걸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이견이 없죠. 우리나라도 4.19 혁명이라고 불리지만 사람이 죽었어요. 정권도 바뀌었어요. 근데 해당 시기의 민중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의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2016년, 17년 싸웠던
국민들이 들었던 이 촛불혁명,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크게 수상받는 혁명이지만 해당 시기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과제죠. 그 싸움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으로 바뀌어서 나라가 세상이 안 바뀌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때 남은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요구, 철저하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 노동자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차별받는 나라가 아닌 나라, 분단을 뛰어넘어서 평화와 통일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 싸움, 이 과제가 오롯이 우리한테 남은 것이 현재 20대 대선을 앞둔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송리는 한반도에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전선이에요. 이 싸움을 우리 할머니들이 맨 앞에서 그리고 지난 7년째 싸우고 있고 바로 옆에 김천 주민들과 함께 이 싸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이거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것이 옳기 때문이고 이 싸움을 이기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가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고 이 싸움에 함께해온 전국의 수많은 연대 단위가 이 싸움을 지지하고 옹호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그 싸움에 함께 하실 거죠? 반드시 이 싸움 승리해서 한반도의 평화, 그 평화를 디딤돌로 통일로 나가는 큰 구성원의 모든 요구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생활을 작파하시고 이제 김천으로 귀촌하신 우리 박성민 귀촌인의 말씀이었습니다. 올해는 20가지 농사를 지은다고 너무 과하지 않는가 싶어요. 올해 농사 어떻게 하시렵니까? 20가지 준비하고 있답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폭망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세범교회 우리 목사님 모셔야 되죠.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창욱 목사입니다. 여기 소송리 지킴으로 있고요. 기독교 단체 중에 예수살기라고 있는데 예수살기에 속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햇살이 참 환합니다. 이 아침 햇살이 이 소송리 어두운 구석 우리 할매들 마음속에도 환히 비춰주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형광 점퍼 입은 사람들 보지 않아서 좋습니다. 10대 참가 여러분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으니 해산하십시오라는 개소리 듣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무슨 대단한 작전이나 하듯이 무전기 삑삑거리며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지 않아서 좋습니다. 하나님, 내내 소송리가 이렇게 평화로우면 좋겠습니다. 아예 경찰도 군대도 저 미군 새끼도 사드도 없이 예전처럼 일상의 생활을 누리는 소송리가 되게 해 주소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함께 동행하소서. 힘 주소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번도 이제 제가 마지막 순서를 하는데 한 번도 기승전결을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 얘기한 중간쯤에 이제 형광점포가 이제 우리를 해산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래서 오늘은 좀 기승전결이 있으려나 했는데 역시나 또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 전부터 준비해 온 게 있었는데 오늘 요거를 좀 시간 안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저 프랑스 혁명사를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도 잠시 했었는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요. 그 공부하는 내용 중에 나온 건데 1987년의 원칙들. 1987년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해를 말합니다. 그게 1789 외우기 좋아요. 1789거든요. 1789년이어서 외우기가 참 좋습니다. 1789년의 원칙들. 제헌의회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서문이라는 이제 그 주제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권리들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를 초래한 유일한 원인들이다. 이제 단순하고 명백한 원리들에 근거한 시민들의 여러 요구들은 오직 헌법의 유지와 만인의 행복을 가져올 뿐이다. 제가 늘 이제 뭐 어디 글을 접하거나 하면 이제 소송리가 연상된다고 하잖아요. 또 오늘 읽은 이 1789년의 원칙들, 이 제헌의회의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도 우리 형편이랑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단순하고 명백한 원리들은 뭐냐면요. 여기 원리 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며 또 그렇게 살아간다. 이 권리들은 자유, 소유권,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인간의 권리는 모든 사회와 국가에 선행한다.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존하는 데 있다. 아주 구구절절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여기서 외치는 구호 중에 우리가 옳다, 우리가 정당하다, 이 구호를 우리가 수도 없이 외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정신승리 차원에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 이렇게 다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근거를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헌의회의 그 권리선언 내용이 나오는데 국가의 개념 한번 들어봐요. 국가의 개념. 이 새끼들이 신주딴지처럼 여기는 게 뭐 국가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예? 국가는 더는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갖지 않는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시민들은 압제에 저항할 수 있다. 여기도 또 나와요. 압제에 저항할 수 있다. 이게 시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라는 거예요. 네. 여기 이놈들은 뭐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해야 된다. 이 소리를 그냥 연불 외듯이, 연불이 좋은 말인데 하여튼 그냥 그 앵무새처럼 내깔리는데 실제 그거는 허상인 거죠. 허상. 왜냐하면 시민들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압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여기서 겪는 게 이 형광정포한테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게 형광정포가 등장하는데 또 이제 슬슬 형광정포가 이제 출동하기 시작하는 이제 징조가 보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누구도 자신의 의견 표명이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그 의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이 일면 좀 그럴듯해 보이죠? 다시 읽어볼게요. 누구도 자신의 의견 표명이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그 의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수 없다. 굉장히 타당한 말 같은데 여기에 아주 간교한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실상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은 채 어느 누구도 과거에 했던 것, 현재 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하고픈 것에 대해 동료 시민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법이다. 이게 말이 길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이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 정말 통쾌하지 않습니까? 저 친구가 마이크 잡고 늘 하는 게 뭐예요? 집회 참가 여러분. 제가 지금 거의 하도 많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흉낼 정도. 집회 참가 여러분. 여러분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으니 도로교통법 몇 항에 의해서 즉시 해산을 명합니다. 이렇게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어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공공질서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형광철 여러분 좀 잘 들어보세요. 프랑스 혁명에 인간의 권리 선언에 나와 있는 말인데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 안전, 평화를 누릴 수 없다고 해요. 네. 제발 그렇게 뭐 국가를 위해서 뭘 한다는 식으로 제발 그렇게 나대지 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영희 선생님 그 뉴스타파의 맨 마지막 멘트도 말했잖아요. 내가 목숨을 다해 숭상하고 종교처럼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 소위 애국 그런 게 아니야. 진실이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와 세상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재헌의회가 우리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역사에 우리 민중을 위한 시민의 온전한 권리를 찾기 위한 그런 날을 우리가 그런 날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역사를 받고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우리가 뒤집어보면은 다 거기에는 완전히 공공질서를 뒤집어 엎는 그런 위대한 행진이 있었잖아요. 네? 도로점거를 하는 게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는 거 마냥 도로점거하면은 불법이니 어쩌고 저쩌고. 아니 이게 신주단지야. 이게 신주단지야. 솔직히 공사 차량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사 차량이 어떤 차량이에요? 불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사드 기지를 그렇게 그냥 성사시키려고 하는 그거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오늘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옳습니다. 우리가 정당합니다.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모든 그 시민이 권력을 뒤집어엎은 그 과거가 우리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우리가 이어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힘차게 사드 기지 몰아낼 때까지 함께 나갑시다. 평화! 네. 나는 경찰이 와서 해산 안 시키니까 너무 힘들어요. 집회가 너무 길어. 예. 우리는 위장된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좀 하세요. 대통령 후보 있고 우리 전국의 동지들 앞에서 평상시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장된 평화입니다. 예, 위장된 평화가 아니려면 다음 주 화요일도 요래해야 되죠, 그죠? 지켜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마무리 집회하겠습니다. 마무리 집회를 아스팔트에서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예, 맨날 우리 끌려나가서 마을회관 마당에서 했는데요. 유차에 구함합시다. 추가 배치 몇 마리냐? 서성리 사드 철거하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중단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국방부는 물러가라! 문재인도 물러가라! 예. 오늘은 전국의 동지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또 워낙 투쟁을 몸으로 하지 말로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을 좀 사용하셔서 제가 소개만 굵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동지 오셨는데요. 우리 이병현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도 오셨지만 함께 우리 전국의 우리 노동자파 단체들이 이병현 후보의 선거 투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동행동으로 모셔왔거든요. 노동전선의 대표이신 우리 김영균 대표님 모셨습니다. 일어나서 의실에 힘차게. 우리 김영균 대표님은 우리 성주에 우리 동네 사는 우리 김영균 동지 형님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우리 노동당 대표십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이종희잖아요. 여기 점 하나 찍어봐. 이종회. 배우기가 좋아. 노동당 대표실 두 분이 공동 대표신데 이종회 대표님과 나도원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이종회 동지 오랜만입니다. 옛날에 저하고 노동운동 단체 할 때 같이 네. 우리 전국 좌파 활동가 모임의 우리 대표이신 이영주 대표님이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평등교육 실현 전국 학부모회 대표예요. 박은정 우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 서성리에서 좀 유명한 단체인데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인이신 김혜인 동지 오셨습니다. 예. 서성리는 우리 고혜림 씨 때문에 유명합니다. 예. 배우도 많고. 다음은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의 우리 김장민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에서도 우리 동지들 오셨어요. 오랜만에 우리 손호만 우리 동지 우리 좌파활동 모임의 대구 대표죠. 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대구 좌파 모임 대표에서 왔습니다. 네. 또 이재식 우리 동지도 얼마나 오셨고 우리 인형공동체 우리 김용주 동지 고맙습니다. 네, 우리 민주노총전 우리 부위원장이신 우리 이상진 동지도 오셨는데 수쟁으로 있어서 수쟁 고맙습니다. 저한테 뭐 메모가 건너온 게 이런 정도고 내가 아는 사람들인데 오랜만에 우리 우리 금속노조 우리 장차 김성중 지부장님하고 우리 동지들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노사가연 청년 모임의 노준엽 청년 요즘 뭐 2030이 중요하니까 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투쟁의 우리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김천 대책위에 우리 이동욱 대표님과 우리 주민들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기 우리 정계조 우리 경북지부에 우리 인사 좀 하세요. 네, 우리 그리고 구미에서 대구에서 우리 동지들 오셨습니다. 은영기 동지, 이미경 동지, 우리 소성리 우리 민들레 어머니들 오늘 노래 한 곡 선물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네. 그리고 우리 원불교 우리 김선명 교무님이 가셨는데 오셨어요. 혼자 오시지 않고 두 분도 모시고 오셨습니다. 원불교 영광교구에서 우리 김선명 교무님과 우리 함께하신 교무님들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우리 노동당의 우리
파주에서 오신 우리 모범당원 우리 도성리에 제일 자주 오시는 우리 노동당 당원이죠. 예. 인사하십시오. 갑자기 이러세요. 김혜성 동지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간 없으니까 이제 마치고 위에서 기재 앞에서 우리 이백영 후보가 국방부와 한미 당국에 보내는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마무리 집회를 마치면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실 분은 이동하는데요. 큰 버스가 중간기까지 가고 나머지 작은 차로 삿불에서 기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오신 분들이 또 17반에서 투쟁기금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맨날 밥하시고 또 반찬 걱정하시는 우리 도성리 우리 부회장 여기 뭐 참여하는 분들이 어머님들 고생하신다고 처음 모았습니다. 예. 어머님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저 뽀뽀 평화십자. 우리 장명교 봉사 우리 김덕규 지부장님도 기념기금 보내주셨습니다. 자, 힘차게 우와 맺히고 이병윤 후보님과 우리 이종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동욱 위원장님 모시고 마지막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은 의용단체들 모아놓고 정책 개방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전쟁 동맹이 아니라 투쟁의 연대를 결의하는 그런 힘찬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세 분 앞으로 나오시고 자, 힘차게 호흡 외치겠습니다. 싸움 뽑고 평화 십자! 싸움 뽑고 평화 십자! 양손을 잡고 힘차게 손을 번쩍 들고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당 이병윤 후보와 우리 도성리 사드 대책위 이종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천 대책위 이동욱 위원장님과 함께 반드시 사드를 철거하고 한반도 평화조약과 동북아시아 한반도의 비핵진화를 실현할 때까지 힘차게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힘차게 구호해주고 싶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손을 잡고 이렇게. 그거 좀 이따 하시고. 바닥 떨어져 있어. 자, 힘차게.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가요! 진짜 평화! 사드 가요! 진짜 평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기지 앞으로 이동해서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마치고 내려와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는 오뎅탕과 김밥 떡 준비됐습니다. 예. 거자는 그냥 두지 마. 남은 사람들 치울게요. 경찰들한테 거자 들어내라고. 그리고 교통상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